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따뜻하게 다니시고 항상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야 그럴 수나 지금 분위기상 그럴 수야 없겠지만 요즘 따라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FSD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이슈, 문제와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 로보택시를 선보이는 오토엑스라든지 블룸버그 NEF의 자료를 놓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충분히 잘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좀 매끄러워진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국에 운전자가 FSD를 접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게 퍼포먼스에 포함이 될 텐데 어쨌든 첫 번째 씬은 결국에 내가 가는 차선 안에 그 사람이나 자전거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얼만큼의 안전 범위를 끼고서 내가 주행을 할 것이냐, 얼만큼 피해갈 것이냐 그런 설정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전범위 설정상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나갔다가 들어와야,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로 나갔다 들어와야 내 운전자 자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충분하게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 이전에 소형 라운드어바웃에서 성공한 모습을 알려드린 바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도 약간 처음에는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약간 조금 많이 노선이 이만큼 있고 차가 이만큼 있다면 약간 이만큼만큼 나갔다가 다시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셨듯이 처음 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만큼 지금 이제 이 케이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have some bikers up here. These guys are kind of somewhat in our lane, so that is awesome.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엄청 매끄러운데 앞으로 프레임만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 내에서 테슬라가 보여줄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은 최상일 것 같습니다. 특히 프레임 이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모니터 주사율을 얘기하면서 쓰이는 프레임 얘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 프레임 드랍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환경이 막 바뀔 때 전체적인 센서의 인식률이라든지 경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프레임이 벤치마크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일론 머스크도 이전에 얘기한 바 있었죠. 일단은 이번에 대해서도 케이스 2에 대해서도 함께 보시죠. See actually where things have improved. I'm going to go through these clips of the pedestrian on the right, middle, and center of the lane fast, just because they were similar behavior as before. I'm not going to be showing clips of the previous detection video in this video because this video would be very long otherwise. If you're curious to see how that one performed, please go back and watch it. That firmware version, I mean. It still surprises me that autopilot chooses to go around the pedestrian instead of stopping behind them, but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FSD 베타에서 공통되게 짚는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도심 주행만 골라서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급격한 노선 변경 없이 주행하는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이미 접근법이라든지 어떤 적용성으로 볼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FSD의 접근법상 ADAS에서 레벨 4에서 5로 가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도심 주행상의 복잡성을 얼마나 더 잘 대응할 수 있느냐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모빌아이의 두어와 체커가 있어서 체커가 이거를 어떤 시행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이런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센서의 스택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정보상에는 약간 지금 효율화를 시켰다고 바라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HD맵이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노선 정보를 얻고 나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버블 패스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레인이 있고 내가 주행하는 공간이 있고 주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행할 수 없는 공간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뉘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정확도, 픽셀 단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미션이죠. 그런데 이런 세그먼트를 얼마나 더 잘 나눌 수 있느냐는 분야에서 특히 복잡한 상황, 도심 주행 같은 게 이번에 영상 보여드릴 부분은 워싱턴 DC의 상황인데 이런 워싱턴 DC의 상황에서 얼마나 세그먼트를 잘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차율을 앞으로 극한까지 낮춰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FSD 베타 5 이후 물론 개선점이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기존의 차선에서 벗어나서 이탈했다가 합류했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이슈에 있어서 테슬라가 마이크로맵을 사용하지 않고 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더 잘 대응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만큼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것은 조금 챌린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계속 보시다 보면 내가 이제 경로를 예측하는 분야가 조금 굉장히 애가 헤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애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 나아져야겠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보시죠. Getting into the right lane. Is it gonna go? We have someone. Okay. Okay. Red light. Red light. Oh. Kind of over the line a little bit. 그리고 현재 바이든 당선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의견을 다 존중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지금의 일단 모든 예측은 다 해야겠죠. 지금 공약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탄소 배출 감소의 계획으로 핵심 요소로서 꼽았고 수천 개의 고임금 기술 일자리들을 이런 경제에 추가하는 경제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블룸버그 NEF는 최근에 2030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이상 설치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을 살펴봤고 이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이 2,500만 대의 전기차 및 트럭 판매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정부 사이드에서 무려 미국이 전체에 감당해야 할 디맨드, 수요 정도에 있어서 최대 57%까지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봤는데요. 정부 사이드의 지원만으로 이 정도가 낼 거란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예측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페네트레이션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려운데 그렇지만 실제 인프라 지출 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측해 본다면 2030년까지 50만 개의 충전소를 조금 더 와닿게 바꾼다면 9년 동안 향후 매주 1000개 정도 이상의 새로운 충전소가 미국에 생겨남을 뜻하고 이는 하루에 150개 정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미래 계획도 상당히 적은데요. 그런 면에서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로서 이러한 충전 인프라를 깐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조금 더 당겨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재원을 또 내야겠죠. 재원을 갈구하는 것은 탄소 배출 및 연비 규제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 확충과 내연기관차의 규제 강화는 거의 붙어 있다고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 뉴스 중 하나로서 선전이 중국 내에서 백업 드라이버 없이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지원하는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죠. 오토엑스가 선전 내에서 25대의 자율주행차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정부 지원이 정책적인 규제를 어느 만큼 풀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만큼의 안전성을 기대하느냐 어느 만큼의 편리성을 기대하느냐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국 같은 데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피라미드식에서 조금 더 빨리 적용된 측면이 있다. 그런 내용과 여러 로봇 택시들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토엑스는 이제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 6개월간 많은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고 아직 일반 대중에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내로 전 세계 10개 도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기차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등록상 봤을 때 20.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 11월 3.7% 수준이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증가한 것이죠. 11월에 20.5%가 됐으니까요. 순수 배터리 전기차도 10% 정도로 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10.55%로 비슷비슷해질 정도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폭스바겐 골프가 8월까지는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로 기록됐었지만 10월 정도를 참고를 해볼 때 월간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고 폭스바겐의 ID3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10월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11월 자료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모델 3는 분기 말에 몰아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순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대 코나는 이제 뭐 눈에 잘 보이는데 뭐 독일에서도 현대가 익숙해서 그런지 눈에 먼저 보이네요. 현대 코나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랑만 연관이 있죠. 뭐 알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가 개시를 앞두고 라스베가스 루프의 첫 번째 역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12초짜리인데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일단 배치한 후에 도시 전체를 잇고 여러 분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굴착을 끝낸 후 여기는 이렇게 동굴이 2개가 보이시죠?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을 아마 될 것 같고 트위터에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공개했던 렌더 이미지랑도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많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FSD 베타를 보면서 어떤 것은 어려운 분야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보고 넘어가는 분야도 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쉬운 분야임에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가장 큰 챌린지 중 하나는 주행환경 모델, environment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서 맵 데이터를 중복시켜서 넣지 않고도 도심 주행을 얼마나 오차율 없이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NEF는 바이든이 공약대로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은 2,500만 대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에서 최초로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 로보택시를 시행하는 오토엑스를 보면서 결국에 당국에서 얼만큼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얼마로 설정을 해두고 기대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강도가 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기화 차량이 20%를 넘긴 독일의 전기차 시장, 이제는 다 준비된 보링 컴퍼니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체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란이었습니다.